그냥 도장만 찍어. 너는 원래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날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생 집안 서류를 정리해온 손으로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고 아무 말 없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오빠, 나 집에서 나가야 해요? 그래,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63세 김분옥. 의붓형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쪽방으로 밀려난 노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뭘 더 바래. 하지만 비 오는 날 재래시장 국수 한 그릇 앞에서 그녀의 시간이 멈춥니다. 이 국수 내가 장부 쓰던 그 공장 생각나네. 그 한마디가 잊고 살았던 진실을 깨웁니다.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모든 재산의 시작이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 오늘 그녀의 말년이 뒤집힙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쪽방촌에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좁은 방 안 김분옥은 천장의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9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고 분옥은 그 노래를 들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사람 팔자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거겠지. 분옥은 작게 중얼거리며 신문지가 깔린 바닥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굽이 달아 한쪽으로 기운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오래된 서류 몇 장과 동전 지갑이 전부였습니다. 분옥은 그 신발을 신으며 거울도 보지 않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울을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쪽방촌 복도는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분옥은 계단을 내려가며 옆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아픈 채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그 소리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가 이내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자신도 아픈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요즘 들어 숨이 자주 찼고 가끔씩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병원에 갈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비가 분옥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우산도 없이 걷는 분옥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재래시장 쪽으로 걸어가는 분옥의 발걸음은 느렸고 가끔씩 멈춰서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이른 아침 거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분옥은 그 적막함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으니까요. 재래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들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튀김 기름 냄새, 그리고 국수 끓이는 냄새. 분옥은 매일 같은 국수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가게 안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국수를 삶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 먹을 돈도 없으면서 괜히 냄새만 맡고 분옥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손을 뺐습니다. 국수 한 그릇 값도 아까운 형편이었습니다. 분옥은 시장 끝 공중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세수라도 하고 가야 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분옥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흐릿해진 눈빛, 그리고 힘없이 늘어진 입꼬리. 63년을 살아온 세월이 얼굴 가득 새겨져 있었습니다. 분옥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래 뭐 하나 제대로 못한 사람이고. 그 순간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분옥은 놀란 듯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분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분호가. 전화 너머 박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분옥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그 목소리는 언제나 분옥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서류 하나만 더 정리해. 그거 끝나면 요양원 알아볼게. 분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오빠. 그래, 연락할게. 몸 관리 잘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분옥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몸 관리를 잘하라는 말이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몸 관리를 하라는 건지. 분옥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다시 시장 골목으로 돌아온 분옥은 벤치에 앉아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장을 보러 온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분옥만은 그 속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분옥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벤치에 앉아 하루를 보내고 쪽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분옥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의붓가족이 된 그날부터 분옥은 늘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박만수만 예뻐했고 어머니는 늘 분옥에게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분옥아, 너는 참아야 한다. 내가 참아야 집안이 편해진다. 어머니의 말은 분옥의 삶을 규정했습니다. 분옥은 참았습니다. 의붓형이 자신을 무시해도 집안 서류를 모두 자신에게 떠넘겨도 분옥은 참았습니다. 섬유 공장에서 격리로 일할 때도 분옥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분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참다 보니 어느새 63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옥은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국수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수 냄새가 아무리 좋아도 자신에게는 그런 사치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분옥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분옥은 비틀거리며 가게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요즘 자주 있었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분옥은 잠시 기둥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쪽방으로 돌아가는 길, 분옥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구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림자. 방에 도착한 분옥은 낡은 가방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박만수가 정리하라고 한 서류들이었습니다. 분옥은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옥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빠가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분옥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창문에 기대어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흐릿했습니다. 요즘 들어 기억이 자주 가물가물했습니다. 어제 먹은 밥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분옥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분옥은 냉장고도 없는 방 한구석에서 라면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저녁이었습니다. 그렇게 분옥의 하루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두운 복도, 서류 뭉치,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하지만 깨고 나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유독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지러움이 가시지 않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그냥 방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밖에라도 나가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분옥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쪽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숨이 가빠졌지만 분옥은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거리로 나서니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분옥은 고개를 숙인 채 재래시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분옥은 텅 빈 골목을 걸으며 문득 허기가 느껴졌습니다. 어제 라면 한 봉지로 때운 저녁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옥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으며 간신히 무릎을 꿇었지만 분옥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옥은 흐릿한 시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한 여자가 분옥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국수집 주인 최춘자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춘자는 분옥을 부축해 국수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분옥은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춘자는 재빨리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천천히. 분옥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분옥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 밥 드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요? 분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제대로 된 밥을 먹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 오는 날은 국수가 약이에요. 그냥 드세요. 잠시 후 춘자는 따끈한 국수 한 그릇을 분옥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수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육수, 그 위에 올려진 파와 김. 분옥은 그 냄새를 맡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 돈이 없는데요. 됐어요. 그냥 드세요. 쓰러진 사람한테 돈 받으면 제가 사람입니까? 춘자의 단호한 말에 분옥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분옥은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한 가닥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분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맛. 국수의 맛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분옥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익은 맛이었습니다. 언젠가 먹어본 적 있는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였는지 어디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분옥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분옥, 너 그때도 이 국수 먹고 울었잖아. 분옥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춘자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분옥은 춘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를 아세요? 춘자는 의자를 끌어당겨
분홍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춘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경리 김분옥. 섬유공장에서 장부 혼자 다 쓰던 여자. 분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섬유공장. 그곳에서 일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게 흐릿했습니다. 섬유공장 저 거기서 일했나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했지. 나도 거기서 일했어. 너는 사무실에서 격리 보고 나는 현장에서 재단했지. 그때 우리 매일 점심 같이 먹었잖아. 분옥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습니다. 분옥은 애써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머리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춘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공장 분식회계 터졌을 때 내가 혼자 불려가서 조사받았잖아. 나 그거 다 봤어. 분식회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분옥의 머릿속에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복도, 형광등 불빛,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들. 분옥은 숨을 헐떡이며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도장만.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했으면 그 회장 아직도 잘 먹고 살았어. 분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국수를 든 젓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춘자의 말은 분옥의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너 그때 검찰청 갔다 왔잖아. 그리고 며칠 뒤에 공장 문 닫히고 우리 다 나왔지. 검찰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분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복도를 걷는 자신의 모습, 손에 든 서류 봉투,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질문. 김분옥 씨, 이 장부 누가 작성했습니까?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럼 이 숫자들이 조작됐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예. 분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왜 검찰청에 갔는지, 분옥은 춘자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뭘 했죠? 춘자는 분옥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 내부 고발했잖아. 혼자서. 그 순간 분옥의 머릿속에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분옥은 국수집 의자에 앉은 채 온몸이 떨렸습니다. 춘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분옥의 머릿속에서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분옥의 눈앞에 과거가 펼쳐졌습니다. 20여 년 전 섬유공장 사무실. 분옥은 늦은 밤까지 혼자 남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출, 지출, 인건비. 모든 숫자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분옥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부의 숫자와 실제 입출금 내역이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기록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확인해봐도 틀림없었습니다. 누군가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며칠 밤을 새워 모든 장부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분식회계였습니다. 저 춘자 씨. 분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춘자를 불렀습니다. 춘자는 분옥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거 없어. 분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분옥은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회사를 고발하면 모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결국 분옥은 검찰청에 신고했습니다.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날 밤 분옥은 복사한 장부 원본을 가방에 넣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혼자 갔어요. 검찰청에.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며칠 뒤 회사에 조사 나왔잖아. 우리 다 놀랐어. 갑자기 검찰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서류 다 가져가고 분옥의 머릿속에 그날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공장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은 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직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 분옥만 따로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김분옥 씨가 제보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장부들 모두 김분옥 씨가 작성하신 겁니까? 네. 제가 격리였으니까요. 조사관은 분옥을 보며 말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변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분옥은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춘자 씨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저 기억이 안 나요. 춘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장 문 닫혔어.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다 길거리로 나왔지. 그때 너 사람들한테 욕 엄청 먹었어. 분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습니다. 동료들이 분옥을 원망했습니다. 왜 혼자 나서서 회사를 망쳤냐고. 덕분에 우리가 다 실직했다고. 분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동료들의 원망 섞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 그래서 도망쳤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나도 너 찾으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 분옥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검찰에서 신변보호 차원에서 잠시 다른 곳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신원이 드러나면 안 되니 비공개 명의로 신탁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상금이 있었어요. 춘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상금? 얼마나? 분옥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서류를 받았습니다. 봉투에 담긴 서류. 그 서류에는 신탁 계약서와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 그 서류 어디 있을까요? 춘자는 분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분옥아, 잘 생각해봐. 그 서류 어디다 뒀어? 분옥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 서류를 어디에 보관했을까? 분옥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박만수의 집. 분옥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오빠한테 갔어요. 그때 춘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누구? 의붓 오빠요. 박만수? 저 그때 오빠한테 의지했어요. 갈 곳이 없어서. 분옥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박만수는 분옥을 반겼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동생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분옥은 안심했습니다. 역시 가족은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저는 다 말했어요. 공장 일도, 검찰청 간 것도, 보상금 받은 것도. 춘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서류 맡아주겠다고 했어요.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저는 믿었어요. 분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기억이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박만수는 분옥의 서류를 받아 금고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분옥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조용히 지내라고. 사람들이 알면 위험하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분옥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박만수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집안일을 도우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분옥은 박만수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제 이름을 이용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춘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나쁜 놈. 동생 거 다 빼앗아 먹은 거네. 분옥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자신이 쪽방촌에서 살고 있는지, 왜 박만수는 큰 집에 사는지, 왜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지, 모든 게 박만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 바보였어요. 오빠를 믿었어요. 춘자는 분옥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바보가 아니라 그놈이 나쁜 거지. 가족을 이용하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데. 분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과 외면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되찾아야 해. 내 것 찾아야 한다고. 춘자의 말에 분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되찾다니요?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분옥은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춘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분옥아,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춘자와 헤어진 후 분옥은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되살아난 기억들 뿐이었습니다. 분옥은 낡은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박만수가 정리하라고 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분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오빠가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지금 분옥의 눈에는 서류의 내용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네. 분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분옥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박만수에게 넘어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분옥은 이 부동산을 산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산 게 아니었습니다. 신탁된 재산으로 구입된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내 이름으로 다 해놨구나. 분옥은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예금 통장, 주식 계좌, 심지어 사업자 등록증까지 모두 분옥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박만수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그저 도장을 찍어주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용당했구나. 분옥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옥은 결심했습니다. 박만수를 만나기로. 다음 날 아침 분옥은 박만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넓은 주택가였습니다. 박만수의 집은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원과 고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분옥은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박만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만수는 분옥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오빠 들어가도 될까요? 박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분옥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큰 텔레비전. 모든 게 분옥의 쪽방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앉아. 박만수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분옥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박만수는 건너편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분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내려고 애썼습니다. 오빠 예전에 제가 맡긴 서류들 어디 있어요? 박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서류?
섬유공장 그때 검찰청에서 받은 서류요. 신탁 계약서하고 통장 사본. 박만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분옥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서류들 아직 유효하죠? 제 이름으로 된 거니까. 박만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분호가 갑자기 왜 이래? 너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정신 멀쩡해요. 국수집에서 옛날 동료 만났어요. 춘자 씨. 그분이 다 얘기해 줬어요. 박만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분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내부 고발했던 거, 보상금 받았던 거, 다 기억났어요. 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팔짱을 낀 채 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옥은 박만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너 누가 뭐라 그러디? 박만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분옥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그랬어요. 제가 기억한 거예요. 박만수가 돌아섰습니다. 분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억? 내가 뭘 기억한다는 거야? 너 그때 아무것도 몰랐잖아. 아니에요. 저 다 알았어요. 제가 검찰청 가서 진술했고 보상금도 받았어요. 그 돈으로 부동산도 샀고요. 박만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동산? 그거 내가 산 거야. 내 이름 빌려줬을 뿐이지. 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 돈이었어요. 제가 번 돈이었어요. 박만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분옥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너 그때도 지금도 아무것도 몰라. 내가 뭘 안다고? 저 격리였어요. 장부 다 제가 썼어요. 분식회계 발견한 것도 저고요. 박만수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공로라도 되는 줄 아냐? 너 덕분에 회사 망하고 사람들 다 실직했어. 내가 영웅인 줄 알아? 분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만수의 말은 예전 동료들의 원망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저는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에요. 박만수는 비웃었습니다. 바로잡아? 결과가 뭐야? 너 지금 쪽방촌에서 살잖아. 그게 바로잡은 거야? 분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만수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만수는 분옥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옥아, 현실을 봐. 너한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 나 아니었으면 너 진작에 길바닥에 나앉았어. 오빠가 제 돈 다 가져갔잖아요. 박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관리해 준 거지. 너 혼자 관리할 수 있었어? 넌 숫자만 셀 줄 알았지. 세상 돌아가는 거 몰랐잖아. 분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 어디 갔어요? 부동산은요? 통장은요? 박만수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 정리했어. 사업하느라 쓰기도 했고 생활비로 나가기도 했고 너 먹여 살리는데도 돈 들었어. 거짓말이에요. 저 혼자 살았어요. 오빠가 도와준 거 없어요. 박만수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소송할 거야? 증거라도 있어? 분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 모든 서류는 박만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옥에게 남은 건 희미한 기억뿐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 다음 주에 서류 정리하러 오라고 했지? 그때 보자.
분옥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박만수의 차가운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분옥은 고개를 숙인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박만수가 말했습니다. 분옥아, 괜한 짓 하지 마.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분옥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분옥은 대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박만수의 집 앞에서 한참을 울고 난 후 분옥은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만이 분옥을 반겼습니다. 분옥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분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만수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말도 맞았습니다. 모든 서류는 박만수가 가지고 있었고 분옥에게는 희미한 기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옥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춘자가 몇 번 쪽방촌까지 찾아왔지만 분옥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분옥아, 나야 춘자. 문 좀 열어봐. 춘자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지만 분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분옥은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와 다른 노크였습니다. 더 강하고 더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김분옥 씨 계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분옥은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희는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보호자 요청으로 방문했습니다. 분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박만수가 말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양원 갈 생각 없는데요. 보호자이신 박만수 씨께서 이미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박만수가 올라왔습니다. 분옥은 박만수를 보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만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분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야지, 분옥아. 여기서 혼자 사는 거 힘들잖아. 저 아직 멀쩡해요. 혼자 살 수 있어요. 박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내 생각이고, 요양원 가면 밥도 나오고 약도 제때 먹을 수 있어. 거기가 너한테 맞아. 요양원 직원들이 분옥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분옥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항할 힘도 거부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분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나도 이제 늙었어. 너까지 챙기기 힘들어. 분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여기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박만수는 분옥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분옥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시죠. 거기 가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분옥은 끌려가듯 쪽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만수는 쪽방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분옥의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빼앗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양원 차에 태워진 분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재래시장도 국수집도 모두 사라져 갔습니다. 분옥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국 또 버려지는구나. 하지만 차는 요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박만수가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시장 앞에 세워주세요. 차가 재래시장 앞에 멈췄습니다. 박만수가 내렸습니다. 분옥은 무슨 일인지 몰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만수는 국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박만수와 춘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춘자는 분옥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분옥아. 춘자가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분 내 친구예요. 잠깐만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춘자는 분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분옥은 춘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자 씨 저 요양원 가요. 춘자는 박만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멀쩡한 사람을 왜 요양원에 보내요? 박만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분옥이 혼자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혼자 살기 힘든 게 아니라 당신이 쫓아내는 거잖아요. 춘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시끄러워지기 전에 가시죠. 분호가 요양원 가서 잘 지내. 박만수는 차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자가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이분은 안 가요. 비키세요. 방해하면 경찰 부릅니다. 춘자와 박만수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분옥은 그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싸울 기력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양원 직원들이 춘자를 떼어냈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분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춘자가 차를 따라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점점 빨라졌고 춘자는 멈춰 섰습니다. 분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춘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국수집 문을 닫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상담센터입니다. 춘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날 밤 분옥은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참기만 했을까? 분옥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싸우지 않았을까? 왜 오빠 말만 믿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분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춘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옥아, 포기하지 마. 요양원에서의 일주일은 분옥에게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 했습니다. 분옥은 마치 인형처럼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분옥에게 말을 걸어왔지만 분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재래시장이 보고 싶었습니다. 국수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 춘자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요양원 상담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분옥은 무슨 일인가 싶어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춘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춘자 씨. 분옥은 춘자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춘자는 분옥을 끌어안았습니다. 분옥아, 미안해. 늦었지? 아니에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춘자는 분옥을 의자에 앉히고 옆에 있던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이정우 변호사님이세요. 법률상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이정우는 분옥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분옥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분옥 씨. 춘자 씨한테 사정을 들었습니다. 이정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분옥은 이정우를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정호는 서류 가방을 열어 노트를 꺼냈습니다. 먼저 사실 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김분옥 씨, 20여 년 전 섬유 공장에서 내부 고발을 하셨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이 좀 흐릿하지만 그때 보상금을 받으셨나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았어요. 검찰청에서 봉투에 담긴 서류를 받았어요. 이정호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 서류를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의붓오빠 박만수한테요. 박만수 씨가 그 서류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고 했어요. 이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든요. 분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만약 김분옥 씨가 받으셨던 서류를 찾을 수 있다면 싸워볼 수 있습니다. 분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류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 춘자가 분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옥아, 잘 생각해봐. 그 서류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어디에 뒀어? 분옥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박만수의 집에 갔을 때 분옥은 가방에 서류를 넣어갔습니다. 박만수가 그 서류를 받아 금고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빠가 금고에 넣었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이정호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금고라 지금도 박만수 씨 집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춘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집을 수색할 수 있나요?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장을 받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분옥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증거를 찾으려면 서류가 필요한데 서류를 찾으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분옥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낡은 가방 그거 어디 갔을까요? 춘자가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올 때 가져온 거 아니야?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 방에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분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분옥은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열자 옷가지 몇 벌과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분옥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대부분 박만수가 정리하라고 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지던 분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분옥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구겨진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분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옥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분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이정호가 다가와 종이를 받아봤습니다. 이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국가보상금 지급 내역서네요. 그리고 비공개 신탁 계약서 사본. 춘자도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예요? 이정호는 서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여기 김분옥 씨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신탁 금액도 명시되어 있고요. 분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이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이걸 잊고 있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정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싸워볼 수 있어요. 분옥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찾아낸 진실이었습니다. 분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 이제 싸워볼 수 있을까요?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분옥 씨가 원하신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분옥은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춘자는 웃으며 분옥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분옥아, 이제라도 되찾는 거야. 내 인생을. 분옥은 서리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지켜낸 거였어요. 분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분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네, 김분옥 씨. 선생님은 지켜내신 겁니다. 이제 되찾으실 차례입니다. 분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정호는 분옥의 사건을 정리하며 여러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검찰청 기록, 섬유공장 관련 자료, 그리고 분옥 명의로 된 재산 목록까지 모든 것이 박만수가 분옥의 이름을 이용해 재산을 편취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분옥은 요양원을 나와 춘자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분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박만수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각오도 단단했습니다. 분옥아, 자야지. 내일 힘들어. 춘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분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춘자 씨,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춘자는 분옥 옆에 앉았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춘자 씨. 춘자 씨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춘자는 분옥의 손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우리 오래된 동료잖아. 당연한 거지. 다음 날 아침 분옥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정호와 춘자가 함께였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서자 분옥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정호가 분옥을 격려했습니다. 김분옥 씨,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만 말하시면 됩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박만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분옥을 보자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분옥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박만수는 피해자 김분옥의 서명을 이용해 재산을 편취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 및 배임 행위에 해당합니다. 박만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해 준 것일 뿐 편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보살펴왔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분옥 명의로 구입된 부동산 목록, 그리고 박만수 명의로 이전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피해자 명의로 구입된 재산이 모두 피고 명의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만수의 변호사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동의한 사항입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가 대신 관리해 준 것입니다. 재판장이 분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해자 김분옥 씨, 증언하시겠습니까? 분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분옥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증언하겠습니다. 분옥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김분옥 씨, 피고가 선생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동의하셨습니까? 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박만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나한테 다 맡긴다고 했잖아.
재판장이 박만수를 제지했습니다. 피고는 조용히 하십시오. 분옥은 박만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저를 이용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김분옥 씨, 20여 년 전 섬유공장 내부 고발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분옥은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공장에서 격리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식회계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검찰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국가보상금 지급 내역서와 신탁계약서 사본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서류를 오빠한테 맡겼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해준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고 제 이름을 이용해 사업을 했습니다. 박만수가 외쳤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한테 다 맡긴다고 했다고요. 분옥이 천천히 박만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니요, 오빠. 제가 다 알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분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 서류, 제가 밤새 계산해서 만든 겁니다. 분식회계를 밝혀낸 것도 저고요. 저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동생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겠습니다.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 박만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이용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꺼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피고 박만수는 피해자 김분옥의 신뢰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했으며 이는 사기 및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에게 편취한 재산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합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만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분옥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슬픔도 그리고 안도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분옥을 춘자가 껴안았습니다. 분옥아, 해냈어. 정말 잘했어. 이정호도 분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분옥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옥은 법원 계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분옥은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봐요. 춘자가 물었습니다. 뭐가? 분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이요. 진짜 제 인생. 판결이 확정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분옥은 되찾은 재산으로 조그만 원룸을 얻었습니다. 쪽방촌보다는 훨씬 나은 곳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작지만 깨끗한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분옥은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허기를 참으며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국수 한 그릇 값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습니다. 춘자의 국수집 문을 열면 춘자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분옥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왔네, 우리 분옥이. 네, 춘자 씨.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분옥은 익숙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거기 앉으면 시장 풍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춘자가 국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수를 보며 분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이 국수를 먹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흐릿했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분옥은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분옥은 국수를 먹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재판 후 박만수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박만수는 교도소로 향했고 분옥은 자신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신탁되어 있던 보상금과 그 돈으로 구입했던 부동산까지 분옥은 처음으로 자신이 부유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정호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작은 사무소 하나 열고 싶어요. 이정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무소요? 무슨 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회계 상담 사무소요. 저처럼 억울한 일 당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정호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분옥은 재래시장 근처에 작은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분옥 회계 상담소 마이너스 어르신 무료 상담. 사무소를 연 첫날 분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누가 올까 걱정했지만 춘자가 시장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는지 오후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무료로 상담해 준다는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세요. 분옥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사기당한 이야기, 재산을 빼앗긴 이야기, 억울한 일을 당한 이야기. 분옥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분옥은 장부를 정리해주고 서류를 검토해주고 필요하면 이정호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고맙다며 인사할 때마다 분옥의 가슴은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사무소에 낯선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분옥은 그 남자를 보자 놀랐습니다. 박만수의 아들 박현우였습니다. 분옥 고모. 현우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분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렴. 현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분옥은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란다. 하지만 저도 모르는 척했어요. 아버지가 고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란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모님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분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쉬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현우야, 나는 이제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고 싶단다. 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옥은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되렴. 그게 진짜 사과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현우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존경합니다. 현우가 떠난 후 분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풍경이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분옥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분옥은 춘자와 함께 국수를 먹었습니다. 춘자가 물었습니다. 분옥아, 요즘 어때? 행복해? 분옥은 국수를 한 입 먹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춘자도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분옥은 국수 국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63년을 살았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라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춘자 씨, 고마워요. 저한테 기억을 돌려줘서. 춘자는 분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찾은 거야.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분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시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분옥은 처음으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분옥의 사무소에는 현판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말년에도 인생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분옥은 그 현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분옥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억은 분옥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분옥은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3살의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말년에도 인생은 바로 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